어제 이회찬 전 국무총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수석 부의장이 어제 그 베트남에서 별세를 했는데 장례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국가장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뉴스를 보니까 사회장으로 한다고 결정이 난 모양이에요. 5일 동안 사회장으로 한다라고 이야기가 지금 보도가 났는데 뭐 확정된 건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27일부터 31일까지 사회장으로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가 치러집니다. 자, 사회장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국가장은 국가에서 내잖아요. 근데 사회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장은 정의가 이렇게 돼 있네요. 국가와 사회 발전에 공훈을 남긴 사람이 별세했을 때 관련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각계각층의 인물들과 함께 장례위원회를 구성해 거행하는 장례의식이다. 이 재원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장소 대관 뭐 이런 거는 굉장히 궁금하고 요게 지금 사회장으로 했던 최근의 예로는 김근태 전 민주당 의원, 그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이희호 여사가 사회장으로 했다고 하네요. 자, 이 사회장? 네, 사회장. 네.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회장은 어떻게 치러지는 건지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평가하기가 좀 지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애매하긴 하죠. 저는 사실 관례를 따르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에드먼드 버크가 그랬잖아요. 관례라는 건 지혜의 보고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온 건 다 이유가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장을 처음에 약간 거론했던 것 자체가 좀 그거는 관례에 안 맞아서 과했다. 왜냐하면 국가장이라는 거는 대통령, 전직 대통령 그리고 뭐 대통령 당선자 뭐 요게 지금 명확하고 그 나머지는 국가적인 업적을 세워서 국민적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 요렇게. 근데 이제 찬반의 중심에 서 있는 분이기도 했었고 국가적 국민적 추앙까지 이게 지금 법에 정해져 있는 그 모호한 개념이 충족됐다고 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가장은 좀 이게 오히려 찬반 여론이 생기면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가시는 길에도 논란이 생기는 것 자체는 그분께도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관례에 따라서 국가장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 사회장은 뭐 그쪽에서 추진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코멘트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회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에 공로가 큰 인사가 사망했을 때 사회단체가 중심이 돼서 장례를 치르는 의식인데 정부가 장례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장례 비용을 일부 보조하거나 업적을 감안해서 훈장 혹은 위로금 등을 주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선의 의원을 지내고 국무총리를 지낼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장으로 치러진다는 이야기인데 네, 국가장 관련해서는 좀 논란이 있었는데 사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여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그쪽에서는 사회장을 안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의 거의 뭐 중추고 핵심이었고 이분은 선거도 7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에서 단 한 번도 주류의 위치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정말 드문 경우예요. 단 한 번도 주류의 위치를 놓친 적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더 주류로 성장하고 싶으면 간택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간택받아가지고 지금의 자리에 올라간 게 이재명 대통령이고 그 둘이 연결되는 지점에 있어서 뭔가 의혹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도 지난 뭐 사건들에서 언급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찬 의원의 정치적인 후광을 입어야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건 민주당에서는 뭐 공이 다 인정하는 바였기 때문에 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당내 주류 그리고 비주류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 밀려나가지고 사실 당에 더 이상 있지도 못했던 분들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민주당 소속이지도 않은 분들에게는 또 굉장한 또 증의 대상이고 증이 된 게 명확했던 분인데 캐릭터 자체도 굉장히 세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서 그런 분에 대해서 국민적 추앙? 국가장? 이거는 아니다. 근데 뭐 그렇게 그 주류를 형성한 민주당에서
사회장을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생각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우의 그런 관념이 그렇죠. 찬반에 대한 것까지 다 휩쓸어 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뭐 보수에서도 이 상황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는 게 그렇게 득되지는 않는다. 이건 이거대로 넘어간다. 그러나 하나만 덧붙이는 건 지금의 민주당이 지금의 모습이 되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이해찬 의원의 영향이 명암으로 평가되는 거는 앞으로도 뭐 현재 진행형이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네. 김근태 전 의원도 사회장으로 치렀으니까. 네. 김근태 의원은 사실 어느 정도 공감대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민주투사였었고 네. 그분이 무슨 당내에서 뭐 자기 개파를 통해서 뭐 장악하네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셨잖아요. 그분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김용 씨,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의 분신이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김용 씨, 성남 경기 라인의 핵심이죠.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음 달 중순에 북 콘서트를 연다고 합니다. 그것도 국회에서 아마 여는 모양인데 의원회관에서 여는 모양인데 이때 서울시장 민주당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책 이름은 대통령의 쓸모라고 하는데, 야, 소개글을 잠깐 읽어보면 정치 검찰의 조작, 최대의 피해자, 550일의 구금, 세 차례의 구속에도 굴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켜낸 우리의 동지 김용의 시련을 넘어선 이야기를 담은 저서 대통령의 쓸모를 충관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 지금 1심, 2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대선자금 수수로 지금 징역형을 받았거든요. 제가 징역형 5년인가 실형 5년. 실형 5년을 받았다가 지금 일부 조건을 걸어가지고 법원에서 보석으로 지금 풀려나 있는 상태인데 보석으로 풀려나서 실형을 받고 보석으로 풀려난 사람이 지금 뭘 한다고요?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의 쓸모라고 책을 내고 출판기념회 내고 본인이 뭐 정치검찰의 조작 최대의 피해자 세 차례의 구속에도 굴하지 않고 이재명을 지켜낸 우리의 동지? 아니 이거 대법원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대법원이 이런 정도면 다시 수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선고를 해야 돼요. 대법원에서. 제가 아침에 방송 같이 하니까 조홍천 의원님이랑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도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그 검사로 있었던 그때부터 수십 년 됐잖아요. 벌써 대법원에서 보석해 주는 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구 변호사 요즘엔 뭐 달라졌어? 바뀌었어? 뭐 이러면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속사건은 구속 만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법원에서 제일 먼저 땡겨가지고 무조건 이거부터 해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안에 구속 만기 전에 선고가 났어야 될 사건인데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판단을 미루고 판단이 6개월 안에 안 나니까 그러면 이제 만기 다 돼가니까 보석 이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김용 씨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안 통한 주장을 정치적인 압력을 통해 가지고 관철시키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변호를 위해서도 이렇게 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거기에 꿍짝을 맞춰가지고 유력 정치인들이 뛰어간다라는 거는 첫 번째 의문부터 해소를 해야죠. 정치 검찰 얘기할 거면 1, 2심 유죄 판결은 뭔데요? 그럼 그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를 얘기해야죠. 그럼 조작 판결이라고 아예 타겟을 바꿔서 얘기하시든지. 근데 그건 못 하잖아요. 그러면 1, 2심 판결이 왜 잘못됐는지 그게 뭐 조작 판결이 됐든 뭐가 됐든 얘기를 하지 못할 거면 유죄인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럼 김용 씨가 하는 얘기는 이재명을 지켜냈다란 말이 그럼 너는 유죄인데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의 관련성을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을 지켜냈다고 하는 것이냐. 뭐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입 다물어라. 당과 청와대에 도움이 안 된다. 누구 하나는 그런 얘기 할 법도 한데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한다? 라는 거는 사실상 이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뒤를 봐준다. 뭐 이게 의사가 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비판하는 게 대통령에 대한 비판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도 끽소리도 못하는 거겠죠. 이 제목도 그래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책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기를 결부시키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쓸모?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성남시에서 김용 의원을 유용하고 쓸모 많은 사람이다, 내 분신이다 이렇게 소개할 거거든요. 그 기시감을 들게끔 김용 하는 활용이라고 뭐 활용법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요. 당시 그죠, 이재명 그죠. 지사가 매우 유용한 사람이고 쓸모가 많은 사람이고 내 분신 같다라고 했는데 그 쓸모라는 거를 이렇게 비틀어서 떠올리게끔 하려고 요런 제목을 붙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몸이다 이거죠. 한 몸이다. 그런데 이거 해도 좀 너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음. 제가 무슨 사람 구속시키자고 제가 뭐 주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음. 그러나 1심이 2023년 5월 달에 있었고 음. 2심이 작년 2월입니다. 음. 징역 5년으로 해서 재구속됐어요. 음. 왜냐하면 이 사람은 1심에서 재판 받다가 한번 보석으로 풀려났고 그 다음에 23년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게 6억 원의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거든요. 그리고 징역 5년으로 법정 구속이 됐다가 또 한 번 풀려납니다. 그런 다음에 또 2025년 2월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5년으로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재구속이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8월에 대법에서 보석을 허용해줘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2심이 끝난 지가 지금 이제 1년이 만 1년이 다 돼갑니다. 아니 이거는 명백하게 그냥 1, 2심이 똑같이 나온 사건인데 대법원에서 빨리 확정 판결을 해줘야죠. 그럼요. 그리고 이 사건만 서두르라는 게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보통 이런 사건들은 그 구속 기간 안에 해요. 그러니까 법조인들도 뭐 이런 건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구속시켜라 뭐 이렇게 결론을 찍는 게 아니라 아예 파기할 건 파기하든가 상고 기각할 거면 기각하든가 빨리 해줘야죠. 그렇죠. 그거는 기간 안에 하는 게 다른 사건과의 형평에도 맞는 거거든요. 지금 구속됐다가 풀려나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아무 제약 없이 그냥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면서 북콘서트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하겠다. 분명히 나갈 때 보석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밤 몇 시까지는 뭘 하지 말아야 되고 뭐 몇 시까지는 그게 있어야 되고 관계자 접촉 금지도 있고 금지도 있고 그리고 뭐 주거지를 떠나서는 안 되고 떠날 때는 무슨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니 왜 김용 씨에게만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그게 또 그래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석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보석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고를 검찰에서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실관계로 인해서 어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면 법원에서 이 보석 조건 위반했네. 보석 취소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검찰이 박살났잖아요. 이게 그거를 누가 그렇게 태클 걸 수 있는 사람이나 있겠나? 참 이건 법원에서 빨리 아직까지 뭐 선고가 잡혔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거 설마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눈치 보이고 좀 번거롭고 굉장히 신경 쓰이니까 계속 질질 끄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설마 그렇진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 뒤로 갈 것 같아요. 그게 법원이 그만큼이나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준사법기관 망가졌잖아요. 입법을 통해서. 그러고 남은 건 이제 법원밖에 없거든요. 이 법원도 이게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계기가 돼서 꼬투리 잡혀가지고 우하고 밀고 나가서 이 사법의 최소한마저도 지키지 못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론을 바꾸는 게 아니고 시점을 좀 뒤로 미루는 거에 대해서는 스스로 타협을 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법에 대해서 요구하는 거는 그게 아니죠. 법에는 그런 융통성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또 월요일 날 지난주에는 그 박상용 검사 출연 때문에 또 양보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니 뭐 저야 저도 봤어요. 근데 여기 그 관련된 제 제작진 다른 방송 제작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강펀치가 그래서 오늘은 박상용 검사님 나와요. 그랬더니 그분 실물이 낫던데 이러면서 되게 다들 칭찬하시더라고요. 네, 실물도 잘생기고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굉장히 의협심과 정의감이 투철한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적절한 캐스팅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서울고검에서 인권 침해, 인권 침해 뭐 TF인데 저는 그냥 인권 침해 TF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니까 지금 인권 침해 TF에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 엮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방송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증거가 확실하니까 아무 짓도 못하고 지금 고검에서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 진짜 벌 받습니다. 죄 지면 벌 받아요.